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토트넘은 곧 리그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경기력이 다른 팀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수층의 얇음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록 각 포지션별로 충분한 선수가 있지만 주전 11명과 나머지 선수들 사이에 능력 차이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리그컵 1라운드에서 토트넘이 탈락했을 때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리그에서는 무패 행진을 계속하고 있던 토트넘은 당시 컵 대회에서 여러 후보 선수들을 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리그 경기 중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은 변함없지만 그에 따라 나선 선수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주로 주전 선수들 중심의 라인업에 후보 선수 몇몇이 끼어 있으면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대부분 후보 선수들로 경기를 치르자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의 선수층의 얇음이 큰 우려거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전들 중 한두 명이 부상 등의 이유로 뛰지 못하게 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격수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같은 플레이메이커나 미키 반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같은 수비수가 부상을 입는다면 토트넘의 전체 전술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 부분에서는 조금의 안도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출신의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2022년 2월에 유벤투스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한 벤탄쿠르는 그 후로 탁월한 경기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활동력과 능력은 중앙 미드필더로서 매우 뛰어나며 그가 뛸 때 토트넘의 중앙은 확실하게 커버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벤탄쿠르의 볼 컨트롤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며 그의 볼 경합 스타일은 굉장히 터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키가 큰 편이며 날씬한 체격으로 외적인 모습은 다소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인한 선수입니다. 그는 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충돌에서도 후퇴하지 않으며 때로는 그의 격렬한 플레이 때문에 상대 선수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수비 위치 잡기 능력과 센터백들과의 연결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공격력 또한 그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에서 벤탄쿠르는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2023 시즌 24라운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그는 무릎 부상을 당해 장기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전방 십자인대 및 반월판 손상으로 판명되어 그는 재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최근 프리시즌이 다가오면서 그의 훈련 참여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으며 9월 중순에는 팀 훈련에 약 30분 동안 참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가볍게 개인 훈련하는 모습이 가끔씩 포착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포스테코 감독은 벤탄쿠르의 복귀를 11월로 예상하며 벤탄쿠르 자신은 가능한 한 빨리 팀에 합류하길 원하며 그 불안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현재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제임스 매디슨과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 등의 선수들이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이고 있어 벤탄쿠르는 주전 자리를 위한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벤탄쿠르가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최고의 컨디션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팀 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손흥민과는 가까운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벤탄쿠르는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였고 손흥민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벤탄쿠르는 그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관한 재치 있는 발언을 했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두 선수 사이의 친밀함이 돋보였습니다. 손흥민 주장 및 다른 팀원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누는 벤탄쿠르는 팀 내에서의 협력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복귀는 토트넘의 전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벤탄쿠르는 A매치 휴식기 동안 토트넘 훈련장을 방문하여 팀원들과의 교류를 가졌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국가대표 경기를 위해 해외로 출정한 상황에서 훈련장은 상대적으로 한산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벤탄쿠르는 부상에서의 회복을 위해 개인 훈련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벤탄쿠르는 팀 내의 다른 선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부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조용한 환경에서의 개인 훈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토트넘 팀에서 활약하는 기회를 얻게 될 그에게 이것은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훈련장에는 에릭 다이어가 남아 있었는데 그의 최근 성적으로 인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의 소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팀원들이 국가대표로 소집된 것을 고려하면 다이어의 현재 위치와 능력에 대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심정은 복잡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런 상황에서 벤탄쿠르의 등장은 그에게는 불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벤탄쿠르의 부상이 없었다면 그 역시 우루과이 대표팀에 소집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해 그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런 벤탄쿠르와 훈련장에서 마주친 다이어는 자신의 위치와 그의 상황을 불편하게 느껴 그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이어의 시각에서 벤탄쿠르를 보면 그의 반응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즌 시작 전 다이어는 자신이 팀의 주장 자리를 기대하였으나 결국 손흥민이 주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의 위치는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더구나 벤탄쿠르는 손흥민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그의 수비 능력은 팀 내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도 돋보이는 편입니다. 특히 그는 수비적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재능이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센터백과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이미 벤탄쿠르의 복귀가 그에게는 경쟁 상황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이어가 이미 팀 내에서 오랜 경험을 지닌 선수인 반면 벤탄쿠르는 팀에 합류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부상으로 인해 활약의 기회를 많이 잃어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다이어의 언어 사용은 과격하고 부적절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벤탄쿠르는 훈련장에서 응수 없이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미 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다이어의 입장에서는 부상 후로 팀에서 오랜 기간 활약하지 못한 벤탄쿠르에게 자신의 위치를 위협받는다고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과격한 발언은 손흥민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벤탄쿠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어는 과거에 선수단의 분위기를 해치는 중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손흥민과 벤탄쿠르 모두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굉장히 분개했는데 그는 다이어가 선수 그룹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벤탄쿠르가 성실하게 훈련을 위해 훈련장을 찾았는데 그것을 다이어가 방해한 것에 대해 크게 노여워했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미 다이어의 성격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낮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시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다이어는 주요 선수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거의 배제된 상태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이어는 아직도 자신이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술적 수준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며 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복귀는 힘들어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를 다시 팀에 올려놓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다이어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